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식 흐름입니다.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기존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로봇 관련주로 전일 노랑봉투법과 현대차의 로봇투자 이슈로 거의 독보적으로 주도를 했는데요. 특히 K&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시총주이기도 하지만 사실 1차 시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후에 주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본다면 거의 매수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형태였고, 대장주 역할을 했죠 한때.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밀렸을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요. 예상대로 이제 전일 상한가를 치면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제 말씀을 듣고 이 종목을 매수하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앞전고점 돌파를 강하게 넘길 겁니다. 일단 앞전고점 돌파가 나왔을 때는 철저하게 매도를 하시고, 이제 또 바닥인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뭐 전일은 뭐 노봇 관련주하고 초전도체하고 그러니까 소소차 관련된 종목들 빼고는 그냥 죄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바닥인 종목들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일 앞전고점 돌파 강하게 나오면 매도하시는 관점, 수익 실현을 그냥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더 간다 하더라도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종목은 트임. 일단은 좀 실망스러운 게 트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 관련주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대장주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처럼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실망을 하는. 근데 일단 300일선을 현재 흐름 봤을 때 일단 300일선을 굉장히 좀 한번 넘기고 2차적으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은 한데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종목을 매수하신 시청자님들은 절대 장대 한봉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마십시오. 장대 한봉 한 방은 나오는 게 맞거든요. 앞만 봐도. 노보 이슈가 있는데 이 종목은 거의 뭐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57,200원부터 쭉쭉쭉 내려가다가 요 근래 상한가를 한번 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상한가 치고 조정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노후 관련주 중에서는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고 시총이 굉장히 좀 낮죠. 낮은 편인데도 좀 끌어올리긴, 사실 세력들 입장에서는 끌어올리긴 굉장히 좀 좋단 말이죠. 제조까지 터진 마당에. 근데 안 들어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일단은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유현택. 부유현택 같은 경우는 오레이드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로봇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회사가 이젠 그 5월 26일 날 자회사가 이제 부유현택의 자회사가 이제 차폐상 을 좀 받았기 때문에 로봇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노벨상이라 불리는 로봇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차페크상을 수상을 해서 이때 상한가에 쳤는데 현재 반응이 없다?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뜸을 들인 걸로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온다면 아마 이 부각이 또 기사로 이제 된다면 아마 상한가 한번 또 치지 않을까. 상한가까지 아니라도 신고가가 이렇게 좀 나오면서 장대 한번 굉장히 좀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혹시라도 진입하신 시청자님들 계시면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러셀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안 들어가 갑자기 슈팅이 확 나오잖아요. 요즘은 로봇 관련주들도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관심을 못 받고 있던 로봇 관련주들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AI 관련주에서는 오브젠이 급락이 한번 나왔잖아요. 말도 안 되게. 이 환기 종목이 겉으로는 환기 종목입니다. 왜냐면 이게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이게 나온 건데 이게 전환사채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전환이 만약에 또 된다는 공시가 뜨면 이 자본 잠식이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납폭이 굉장히 좀 말도 안 되게 또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고가가 나오는데 떨군 자국이 없죠. 오히려 도지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형태에서는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본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바닥의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급락 한번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급락을 한번 먹여주고 하방식으로 먹여주고 옆으로 긴 다음에 양봉으로 회복해주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기다리시면 자연스레 상방까지 기본적으로 회복을 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차분히 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홀딩 하시고 좀 끌고 가시면 어차피 상방까지 못해도 뭐 전고점 부근 아니더라도 중간 지점 이제 전고점 바로 밑터까지는 끌어올리질 않을까,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굉장히 착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좀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IB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에 이제 말씀드렸고 29일 아침에 이제 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이렇게 좀 밀렸는데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전일은 로봇 관련주 외에서는 거의 뭐 장중에 초전도체 수급 들어왔고 그다음에 소수차 관련된 종목들 수급 들어왔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부분적으로 수급 들어왔고 그거 외에서는 거의 대부분 밀렸거든요, 강하게. 그래서 저는 뭐 NRB도 밀려도 이상할 건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보시면 이제 9월 첫날이죠. 어찌 보면은 9월 초에 윗꼬리를 넘기질 않고 바로 밀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는 초에 12,400원 기본적으로 넘기면서 강시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 이상 제가 봤을 땐 크게 밀릴 자리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차분히 혹시 진입하셨다면 차분히 끌고 가셔라. 그러면서 12,400원 넘겨서 강하게 장단봉 나왔을 때 수익 전환이 강하게 됐을 때 그때 매도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차분히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차전지 관련주, 뭐 2차전지 관련주도 역시나 전저점까지 밀린 상황인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야 이거 의도적으로 와리가리 하네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드는데 2차전지 관련주는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거래량상으로 봤을 때는 밀린다 하더라도 딱히 의미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냥 미는 거다. 보시면 대장 거래량이 이렇게 상방으로 실린 거에 비해선 소화 과정 거쳤던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런 형태에서는 결국은 모양 잡고 다시 상방으로 띄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증시가 엉망이라서 그래요. 증시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같은 애들, 약간 실적이 개판인 애들은 그냥 시세를 띄워요. 뭐 얘네가 이제 뭐 기술 어쩌보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약품들 어쩌면 제약주들이 제약 그 관련 이런 그 특허권들이 좀 높은 가치를 가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24조는 오버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거든요. 차트 베이스는 완전히 저평가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밀렸을 때는 앞서서 매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할 만한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어요. 이런 종목들 그냥 매수하고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61선 이하로 밀리지 않고 잘 지지대를 받으면서 다시 5일선을 먹어줬죠. 그럼 이제 21선만 먹어준다면 만약에 금이 21선을 먹어준다면 바로 앞전고점 돌파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천천히 가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앞전고점 돌파는 전 충분히 넘길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입하셨다면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어는 한번 지금 보시면 이제 61선 지지를 받고 이제 두 번째 61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졌지만 다시 금일 재돌파가 또 나온다면 쌍바닥이거든요. 61선 쌍바닥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건데 앞전고점 돌파 시도 확률 좀 크다고 봐요. 여기서 끝날 리는 없다. 우장고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하고 HVM 같은 경우도
일시적 21선을 깨는 모양이지만 아직 죽은 게 아니죠.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 신고가 나온 봉이 상한가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같은 경우는 쉽게 죽일 리가 없는 게 상한가 자체가 뭐예요? 악성 매물을 그냥 신고가가 나오면서 다 먹여버린 거죠. 세력이 다 악성 물량을 다 먹어버린 형태에서 그대로 밀어버린 격이어서 여기에 가정이 어떠한들 결국 뭐 모양 뭐 전저점을 깨트리든 뭐든 가정이 어떠한들 결국 앞전고점 돌파는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전고점 돌파가 나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덕사나이 메탈, 덕사나이 메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어떠한들 여튼 신고가가 나오는 300일선 넘기는 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이 어떠한들 결국은 모양 잡고 앞전고점 돌파 시도하겠죠. 그것도 순식간에 갑니다. 이렇게 흔들다가 지각에 모양 잡다가 하루 이틀 만에 갈 수도 있습니다. K옵션처럼 K옵션 같은 경우도 이 부분 보면 거의 한 달가량 소화 과정 거치다가 이틀 만에 상한가를 넘겼거든요. 이 신고가 나온 상한가 고가를 넘겼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서 인내심 갖고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너무 뭐 한 섹터에 이제 집중돼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그 외에는 거의 소외를 당하다시피 왕따를 당하다시피 막 하는데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또 풀몬도 말이 안 되죠. 보시면 이 앞전에 있는 정고점에 도달을 안 했는데도 이 부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앞전에 있는 거래량이 무색할 만큼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앞전에 있는 악성 매물을 다 먹어버린 형태예요. 그런데 뭐다? 오히려 시초가 이하로 밀린 상태죠.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모양 잡은 다음에 다시 자리 잡고 상방으로 날 확률이 매우 크고, 사실 이런 형태에서는 신고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기관들이 좀 뜸을 들이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얘네들은 자금 여유가 있잖아요. 오히려 여유가 없는 건 개인 투자자거든. 여기서 올라갈 것 같다 해서 빠르게 바로 갈 것 같다 싶어서 따라 붙었더니 바로 안 가고 옆으로 오히려 하방 흐름이 나온다? 그럼 확신이 줄어들거든요. 내가 종목을 잘못 봤나? 약간 의심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종목을 잘 본 거거든요. 이런 형태는 밀린 척 하면서 나중에 분명히 앞전고점 돌파 나옵니다. 2만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입하신 시청자님들은 차분히 홀딩 하십시오.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굳이 매달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전일 보성파트 같은 경우는 수급은 좀 좋게 나오다가 이제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밀리는 게 맞아요. 전일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수수차, 그다음 화장품, 그 다음에 초전도체 빼고는 몇몇 종목 빼고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거의 로봇 관련주들이 거의 뭐 단독으로 주도한 장사였기 때문에 그 외에서는 종목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외의 섹터들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데, 금일은 뭐 수급적인 흐름을 봐야지 알겠지만 이렇게 흔들린 종목들이 오히려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결국은 앞전에 악성 매물을 먹여버리면서 대량 거래에 실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앞전고점 돌파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가정은 어떠한들 이렇게 뭐 흔들어도 결국은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진입한 시청자님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진입한 시청자님들 차분히 홀딩 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태 그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원에너지도 역시나 모양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61선이 300일선 넘기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세게 빼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일에도 5%까지 밀렸었잖아요, 장중. 그러다가 막타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밑구리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드는 거 봐서는 금일 수급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만약에 21선을 넘긴다, 그럼 5일선도 21선 다시 넘기는 거거든요. 5일선 21선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전고점 돌파 순식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처럼? K&I 시스템처럼. K&I 시스템 상한가 쳤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나요? 5일선이 21선 넘기는 형태인데
죽일 리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등주 같은 경우는 5일선 21선 위에서 5일선이 상방으로 꺾인다든지 아니면 5일선이 이제 21선이 5일선 아래에 있을 때 5일선 21선 돌파 흐름이 초기에 나왔다든지 그러면 강슈팅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올 확률이 커요. 물론 뭐 무조건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5일선이 61선까지 넘기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봉이.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5일선이 넘기면서 21선 넘기면서 61선까지 넘겨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나온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완전 정별이었죠. 이게 매물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21선만 넘겨주면 강하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석이에요, 정석. 그렇기 때문에 강원에너지 한번 보세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5일선이 21선 넘겨버리면 이게 매물대가 없잖아요. 이평선 막는 이평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고통스러우셔서도 인내하시면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참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프레이션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실망하는 중인데 여기서도 매집봉 떴고 여기서도 매집봉 떴습니다. 근데 5일선이 반대로 21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세게 밀 자리는 없거든요. 61선을 지지받고 있는 형태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금일 살려준다면 양봉으로 나온다면 보다 5일선이 21선을 지지를 받는 형태로 하면서 5일선이 꺾이거든요. 만약에 장대봉이 나오면 그러면서 상방으로 나오는 게 정상인데 뭐 아니면 옆으로 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양봉으로 마치고 5일선이 하방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옆에 좀 기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근데 앞전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워낙 파급적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패턴이 신고가 나오는 형태야. 그냥 개인들 많이 못 따라붙게 세력들이 흔드는 것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일시적 전저점 무너뜨린 다음에 다 재차 살리면서 모양을 만들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매집봉이 2번이나 떴어요. 물량 테스트 2번이나 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분히 좀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가세요 일단 전략적으로는. 그리고 CDK는 전일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슈팅이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NFC는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들어오죠. 제가 계속 이제 이 종목은 앞전고점 돌파 또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수급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상대론적으로 CTK는 들어오다 또 말하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21선을 또 넘겼고 상방으로 이제 매물벽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평선을 다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넘겼죠. 보시면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또 세게 밀려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만약에 또 21선 깨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재차 21선 넘기면서 또 장대목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차트 베이스상 이 하방으로 이탈된 자국도 아니고 61선이 301선을 넘기려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 21선 넘긴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차트 베이스는 굉장히 착해요. 더군다나 지금 뭐 삼룡물산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페플라스틱과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 시전은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봐요. 좀 지루한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뭐 세게 나오질 않고 살짝 나왔기 때문에 뭐 매도하신 시청자님도 계시겠지만 매도 안 하셨다 한다면 홀딩할 만합니다. 아직 문제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끌고 가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청단글로벌도 제가 이 부분 때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이게 들어올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강하게 들어왔죠. 이것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역시나 들어올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을 혹시라도 듣고 이 종목들 투자하신 시청자님들 수익 진심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일 저는 이젠 그 관련주 중에서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을 지수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핫해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여기서 K사인 같은 경우도 제가 앞전 고점 돌파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전일도 저점 높인 상태에서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양봉, 연망청으로 이제 양봉을 그냥 먹여버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K사인도 그렇고 한커미드 또 그렇고
모양이 좋아요. 이런 종목들 무조건 앞전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만약에 제가 이때도 이제 매수 신호를 드렸지만 추천을 드렸지만 현 구간부터는 또 2차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밀리면 그냥 매수해버리세요.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매수하시면 어차피 가요. 이런 종목들이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도 또 바닥이고요. 한국정보통신이나 K넷은 뭐 바닥이죠. 볼 것도 없어요.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도는 다음에 옆으로 기는 애들은 상방으로 모양 잡히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이런 종목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오히려 저는 일단은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줘요. 무조건 매수할 만한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코쿤 더전도 뭐 근데 코쿤 더전보다는 카카오페이야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IT센 걸로 봐요. 아니면 한국정보통신 K넷, K센, 한컴미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럼 IT센 글로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뭐 카카오페이도 좋지만 이 종목은 실적도 좋게 나오는데 완전 그냥 꽁으로 밀었어. 그 금일도 진짜 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담으셔야 돼요. 금일 추천주입니다. IT센 글로벌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져가셔야 된다. 물론 뭐 현재 시세가 잘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현재 뭐 미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실행을 하고 있는 어쩌면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5일선 21선 위에 5일선이 어떻다? 먹어줬죠. 5일선이 이제는 다시 5일선 21선 깨트인 척 하다가 21선하고 5일선 먹어주면서 5일선이 상방을 꺾였죠. 이런 종목이 강하게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는 형태긴 해요. 사실 대장주격인 형태이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조금 대장주격인 종목들 주도주 중에서도 대장주를 매매하는 스타일이 좋다. 잘 밀리질 않으니까 하방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안전빵을 원합니다.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좀 안전빵으로 매매하시고 원하기 때문에 수혜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가 제일 크게 수혜를 볼 확률이 커요.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퍼트릴 수가 있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최대 수혜 주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일단은 만약에 안전빵을 한다면 1순위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2순위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차트 베이스로 많이 밀리는 IT센 글로벌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리 수급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IT센 글로벌은 뭐 수급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이 종목을 저는 1순위로 밀렸을 때 무조건 저는 이 종목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이제 제가 강조드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그린 에너지 토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다 밀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종목은 에너지 고속도로와도 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일 만약에 밀린다 그럼 이 종목은 제가 청담 글로벌처럼 말씀드렸죠. 한방 강하게 3방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단기적으로 먹기도 좋은 종목이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일은 대명 에너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일 영상을 한번 못 올렸는데 크게 뭐 올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뭐 기존 종목들 뭐 그대로 또 보유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만 매도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들도 좀 영상 올리지 않았는데 제가 영상 올리지 않는 날은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은 그대로 홀딩 하시라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